늦은 가을,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단조로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평소 보지 않던 고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와 고전 영화 특유의 뭉개진 소리가 저를 천천히 편안한 휴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그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힘껏 짜증을 내며 전화기를 들자 화면에는 정말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냈던 이름, 고향 친구였던 성진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서로를 잊고 지내다가 왜 연락을 했는지 궁금함을 참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지. 주말에 갑자기 미안해. 근데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어? 성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불안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날 수야 있지.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근데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야. 그의 말투와 긴장감에서 예산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전화를 한 건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자주 다녔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성진이가 살던 집 갈림길 길목에 있던 카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저는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창가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진이의 모습은 제 기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어두웠으며 무언가 불안하기라도 한 듯 이리저리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제법 살집도 있었는데 정말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 말라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제 앞자리에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어색함을 풀고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농담을 날렸지만 그의 표정을 보자 더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말이야, 그 박수 소리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과 함께 온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성진이처럼 저 역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그 순간. 저에게 있어 그런 기억은 11살 때 성진이와 함께 갔던 태권도 캠프입니다. 당시 나이대의 아이들이 그러했듯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웃음과 재미만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선명하고도 끔찍한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관장님의 배려로 인적이 드문 숲속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4일 동안 집을 떠나 모험을 떠난다는 생각에 저와 성진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숙소 뒤로는 깊은 숲이, 앞으로는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마당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펜션 화장실이 고장이나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간이 화장실을 써야 했다는 점입니다. 3일째가 되던 날, 그날도 즐겁게 뛰어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팔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얼굴을 들고 바라보니 성진이가 손전등을 쥐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같이 가주라. 혼자서는 못 가겠어. 무서워하는 성진이와 함께 펜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이 화장실 바로 앞 가로등 불빛만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성진이가 나올 때까지 흙바닥에 그림을 그려대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정말 순식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박수 소리. 집중하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장실 뒤편 숲을 바라봤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비치는 달빛 속에서 그 깊고 짙은 어둠의 안개 속에서 나무 뒤편으로 얇고 창백한 손 하나가 천천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손으로도 비벼봤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진아 나와. 성진아 빨리. 거칠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성진이를 불렀습니다. 성진이는 연신 잠깐만이라 외치며 부산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진이가 밖으로 나왔고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숲속에 누가 서 있어. 저는 방금 본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성진이는 피식 비웃으며 말도 안 된다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전등을 켜 숲속으로 비추었습니다.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어? 빨리 들어가자. 성진이와 함께 본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모습, 그 박수 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의 마지막 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작별이라는 생각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말 눈치 없는 제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고 결국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했어도 도저히 저 밖으로 혼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성진이를 깨웠고 성진이는 잠깐 잠투정을 부렸지만 이윽고 저를 따라 함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성진이의 이름을 불러대며 성진이가 잘 있나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성진이는 툴툴거렸지만 곧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끊겼던 그 찰나 저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벽 너머로 다시 그 숲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진아, 저 소리 들려?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어제 내가 숲에서 봤다고 했잖아. 그게 또 찾아온 거면 어떡해. 그거 그냥 네 상상이라고. 자, 야, 내가 지금 손전등을 비추고. 성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진이를 불렀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숲을 바라보고 있는 성진이의 얼굴이 보였고 그 얼굴은 정말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이 달달달 떨리며 덩달아 성진이의 몸도 사시나무 떨듯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전등을 집어던지고 펜션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라 성진이를 따라 뛰었습니다. 정말 차갑고도 조용한 무언가가 제 등 뒤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 따위는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그 펜션에서 보았던 기이한 사건에 대해 저와 성진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하자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조차 꺼내기 싫을 정도로 기분 나쁜 기억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진이는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그 어두운 기억을 지금 제 앞에서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이, 그때는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 악몽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고 만 거야. 특히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 그날 밤 내가 손전등으로 그 숲을 비추었을 때 대체 뭘 본 건데? 대체 뭘 본 거야? 눈구멍이 텅 빈 남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남자가 나를 향해 싱긋거리고 있었어. 그 찰나의 순간에 수천 번의 박수를 쳐대면서 내게 달려들어 내 몸을 뚫고 네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그 속에서 다시 박수를 쳐대기 시작했어. 알겠어? 네 악몽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내 악몽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매일 밤마다 내 귓가에서 들려오는 그 박수 소리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박수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내일 그곳으로 갈 거야.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어쨌든 이제 끝내야만 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성진이는 한동안 울먹거리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야윈 뒷모습, 제가 본 성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진이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성진이가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귓가에서 희미한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진이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